지금 이 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 카필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9시께 시추 예정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추선은 작업 준비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9일 첫 탐사 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개시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KPMG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한 9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집적 회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바이오 새내기주 3개사가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18일 온코크로스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20일엔 듀켄바이오가 상장할 예정인데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주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뉴욕 증시 간밤 우량주의 약세 또 기술주의 강세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등 이 기술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다우는 내림세를 지속해 갔는데요. 이날 또 브로드컴은 11% 급등을 이어갔었죠.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좀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바이트댄스와의 4자 연합을 통한 이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란 점과 더불어서 또 주문형 반도체죠. ASCI의 선도 기업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브로드컴 강한 기대감 주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도 한때 10만 7,8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오늘도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 관련주도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먹는 비만약,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테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볼 거고요. 또 양자 암호 통신 관련주 간밤 미증시 흐름 따라서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설계와 비메모리 반도체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1,435.5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7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470선이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더불어서 오늘은 기관마저도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개인만이 현재 시장 이끌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약 1% 가까이 현재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690선이 아슬아슬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지수를 짓누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 환율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인 수급 이탈에 또 기관마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 관측이 되면서 오늘 양대 지수 완전히 좀 반등세가 꺾인 모습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참 걱정 많으실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 2번을 통해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얼른 오늘 또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좀 외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그간 코스피를 탄탄하게 지지해준 기관마저도 이제는 좀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네, 외인은 뭐 계속 매도 우위긴 한데 기관들이 어제 기점으로 해서 매수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오늘은 현 시점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액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180 현재 190억, 150억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 정도 금액인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점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머리가 좀 아픈데요. 우선 가장 크게 2차 전지주들 하락이 조금 눈에 많이 띕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솔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형제들 전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은 상당히 조금 기승을 좀 부리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뭐 외인들의 매도가 원체 강하고 또 기관이 좀 잡아준 듯 했지만 기관이 오늘은 같이 적게나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시장인 것 같네요. 좀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도 많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참 따라가기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매일 아침 관련주들 그리고 급등 테마, 관련 이슈까지 차례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장 전마다 그날 이슈 바로바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이 개장 전 관련 테마, 관심 테마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그리고 비만 치료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이번에는 경구용이죠.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관심받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 요새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정말 이 경제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파고든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멘텀, 이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1위를 가져갔다는 소식이 동력으로 아직까지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서 지연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을 늦게 하지 말아달라, 정시간에 재판을 진행해달라라는 건데 당연히 사법 리스크가 커지겠죠. 이 소식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하방 압력 거세게 더해지는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인사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봐주시죠. 네,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좀 방향성 자체가 계속 이래요. 좀 급등 나오다가도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막 흔들리거든요. 가능한 한 정치 테마주들은 그 투자금 자체를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한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급등이 좀 나왔다 싶으시다면 그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윗골이나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분할 매도 하시거나 수익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관련주들도 급등 이후에 또 나왔었고요. 한동훈 대표님 관련주들도 일신상으로 좀 물러나시면서 또다시 급락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오늘은 어제는 또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 우원식 의장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입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2개만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H 신소재 오늘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어제 점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현재 7%대 죄송합니다. 상승 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효성 OMB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22%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MVH 코리아입니다. 요거 이제 상승 주다가 오늘도 이슈를 받고 올라갔는데 장중 28%까지 갔는데요. 다 빠진 모습이에요. 점차 이제 종목들 보시면 대장주, 이등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현재 18%대 흐름 보여줍니다. 자, 유비온도 관련주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전선도 관련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뱅크웨어 글로벌 어제 점 상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금요일도 15%가 올랐고요. 관련주 연결되면서 올랐었습니다.
아마 가장 현재 좀 힘이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도요. 보시면 이틀간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터졌지만은 안 빠지고 있거든요. 예,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에서 보시자면은 고점이 여기 좀 연결돼 있긴 한데 한 번만 더 간다면은 진짜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은 GH 신소재가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거래도 없던 종목이 관련주 엮이면서 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분봉상으로는 출발 자체가 조금 애매했지만서도 바로 튀어 올라가서 네, 잠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 효성 OMB도 마찬가지 상황 좀 보이고 있고 요 정도일까요? 코오롱 모빌리티까지 껴볼까요? 요 정도. 자, 그래서 요거 4개 보셔야 됩니다. 우원식 의장님 관련주들은 GH 신소재,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렇게 4개 보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도 상승폭이 강한 종목도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일전에 이재명 대표님 관련주들은 급등이 다 같이 막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약해요. 예. 그래서 뭐다? 이 말인즉슨 상승의 흐름 자체가 이재명 대표님 종목처럼 막 연달아서 4, 5일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당히 상승 주다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일 것 같은데 요 내일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신뢰성 조사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주식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거나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입니다. 자, 인벤티지랩 이슈가 좀 터져주면서요.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백 같은 경우도 현재 14%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휴메딕스도 상승이 굉장히 좋고 요즘에 보령도 좋고 블루엠텍이 바닥에서 조금 돌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블루엠텍이 거의 쓰리바닥 상황에서 차트가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들은 다시 한번 좀 시작되고 있는 터라 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핫한 것은 이제 인벤티지랩 이슈가 오늘 터져가지고 올라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호가창 잠깐 보자면 인벤티지 볼게요. 30만 주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유지를 좀 하겠지만은 내일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상황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속 이거를 더 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딱 했는데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올라가면은 이거 뭐 할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아마 아니실 거고 그런 경우는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잘 느끼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우원식 의장님 관련주들 강하긴 한데요. 상황 보고 대응하자고요. 자 어찌됐든 정치 테마주들은 한동안 바람은 좀 불 겁니다. 언제까지 불까요? 탄핵 전국 자체가 좀 해결이 될 때까지일 겁니다. 좀 시끄러울 거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주들도 좀 많이 힘든데 조금 이따가 좀 대형주 볼 때 봐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차분히 보시고 현금 유지 잘 하시고 가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이 흐름 짚어주셨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분할 매도 사인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타이밍 놓치지 않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방금 전 만나본 이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따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종목들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SK하이닉스는 2% 이상 빨간불 켜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2%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좀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장세인데 엔비디아 향인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는 게 조금은 약간은 좀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LG엔솔 3.5% 하락,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6% 이상까지 낙폭 벌려가는 등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KB금융, 제가 어제 이 KB금융 밸류업 지수 편입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께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생각보다 그 상승 힘이 약합니다. 전문가님, 좀 오늘 볼 게 이것저것 있네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2차 전지주들 좀 볼게요. 배터리 관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에코프로 비롯해서 이제 BM 쭉쭉 빠집니다. 머티,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엔솔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벌써부터 이러면은 좀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IRA 법안도 있고 관세까지 2차 괴롭힘이라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좋아질 기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이게 좀 많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그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월등히 앞서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 내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량을 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요. 전 세계 기준이요. 죄송합니다. 전 세계 기준 따져봤을 때 중국 내에서 내수를 제외하고서도 중국이 1등입니다. 그거거든요. 배터리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게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발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의 매력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중국이랑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왜 트럼프의 강한 배팅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FSD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합니까?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 승인 자체가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에 좀 어제 오늘 이슈였나요? 승인이 좀 떨어질 그런 포인트가 나왔던 건데 중국 내에서는요. 그 어디든 무작위로 그냥 막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는 돼. 그렇죠? 중국이랑 손을 잡고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뭐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베팅을 했어요. 큰 돈을 넣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과연 이렇게 배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의 테슬라 입지 자체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더 우리나라 시장의 2차 전지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중국의 과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예요? 제품, 종목 이런 것마다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업종별로. 거기에 2차 전지주들은 과연 배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관세는 한다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퍼센테이지 자체가 많이 줄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그 IRA 법안 관련해서도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조금 한동안은 스트레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쪽 2차 전지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좀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에코프로 BM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전저점을 다시 깼습니다. 깨지 않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또 탁.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냥 2기가 출발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많이 머리가 아프네요. 바닥은 2기 출발하고 나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정도, 2분기 안으로 바닥 확인되면서 돌려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가 좀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별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 빠지지만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던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18만 원 포인트의 돌파 흐름, 종가로의 돌파였습니다. 어제 종가 돌파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현재 얼마인가요? 18만 4천 원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18만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하셨던 가격, 여기 고점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를 서서히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좀만 치고 가면 여기가 뭐 20만 5천 원, 6천 원대에서 완전 돌파 자리가 20만 원 후반대에서 21만 원 정도거든요. 네. 요것만 잘 넘어가 준다면은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자리는 필요도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신고가 갑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좀 가져야 되는데 삼성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라 좀 아쉽긴 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확실히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삼성의 조금 불안전한 모습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보이고 있긴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는 좀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매수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 쪽은 뭐 특별한 건 없고 CJ가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지주사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CJ가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바닥 확인되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요 자리 넘어갔어요. 항상 여기 저점 자리에 대한 돌파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솟구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까 모르겠는데 종가 기준으로만 안 떨어진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우선은 뭐 시장 상황이 나쁘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아쉽고 삼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돌림 반등은 있을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시고 바로 이어서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계속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흔들리는 그 줄을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HPSP 오랜만에 좀 들어온 듯한 종목이네요. 57,000원에 20% 비중 보여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3.2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900원 선에 거래 중인 HPSP. 오늘 반도체 소부장 3대장이라고 하죠. 이 HPSP 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모두가 3%에서 4%대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문제는 매수 단가가 높아도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와. 비중 20%. 와. 높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자, 우선 종목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에요. 예, 문제는 이제 단가인데 20%도 다 더 그 이상 늘리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이거는 뭐 여력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매수는 보통 이 정도 20%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는 잘 아실 건데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실수 같은 게 뭐냐면요. 종목을 그냥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솟구쳤던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죠.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종목마다 그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뭉쳐 있잖아요. 나 이 종목 괜찮아. 그럼 이 종목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 이렇게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종목은 또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 종목 쳐다도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목이 패턴, 이 움직임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는 사람들이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종목 차트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이 종목으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 종목 또 하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서 올려치고 급등이 연달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지없이 빠져요.
근데 이제 거기 꼭대기에서 매수를 거의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빠지는 건데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뭐 길게는 3, 4개월 뭐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이건 그렇긴 한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상으로 그래도 얘가 지켰었던 라인이 있었던 거야. 뭐죠? 60일선에 대한 그 포인트는 있었어요. 다시 볼게요. 60일선, 120일선 요거는 지키고 있었거든요. 라인 보면. 여긴 이럴 땐 60일이었고 요땐 120일이었고. 그렇죠? 근데 차트를 다시 뒤로 돌려보자면 깨버리게 돼버리죠. 깼어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월, 4월 때 60 깨고 120 깨고 그때는 우선은 뭐 합니까? 최근 전에 60일 선을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이때 지키는 거 봐야 되는데 못 지켰으면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네,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절을 감내가 안 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 120일까지 깨버리니까 차트가 완전 네, 무너져 버린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3년도의 차트를 보고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크다. 이렇게 볼 때 보통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단 라인을 잡아요. 잡고 나서 이렇게 깨져버리고 한 몇 달 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못 올라오면은 버려야 돼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회복이 나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사실 HPSP 뭐 회사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뭘 기다려야 되냐면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죠. 시장은요. 지금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아요. 가상화폐로 다 딸려 들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0만 불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7천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10만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 전략 자산으로도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난립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죠. 이게 또 우리나라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장에 이번 주 뭐 있습니까? FOMC. 오늘적인가요? 그다음에 BOJ.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 그다음 달 뭐 있습니까? 트럼프 이기 출범. 그러니까 1월까지는 계속 시끄러워. 근데 또 우리는 뭐가 있죠? 탄핵 관련돼서 이제 또 판결 부분 또 기다려봐야 돼. 계속 시끄러운 거야. 뭔가 모르게 계속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게 다 해결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년 2분기. 네. 빠르면 1분기 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다? 되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증권가들이 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상저하고. 그러면 HPSP 같은 이런 약간 중형 대형급 같은 경우는 주가가요. 지금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이오테크 다 이런 종목 마찬가지. 언제 갈까요? 빨라야 내년 1분기 말 본격적인 상승 자체가. 좀 늦으면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능하신 요거는 사실 단가를 낮춰야 돼요. 정상적인 범주 내려면 이 단가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지금 딱 반 떨어지신 건데 내년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쯤 봤을 때 시장이 좀 시끄러운 게 사라져. 좀 안정돼. 그렇죠? 그리고 외인들의 이 매도세 자체도 좀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주식시장에 조금 호의적이야.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돼야 될까요? 가상화폐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상화폐 하락은 언제쯤 나올까요? 트럼프 이기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능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하락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엔 뭐다? 말씀드린 1분기 말, 2분기 이렇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단가 낮추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알겠죠? 요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단가는 최소한 얼마까지 낮추시는 게 좋냐면 4만 원대. 왜? 여기에 횡보하는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까지는 그래도 반등 흐름이 있을 거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놔두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올라올 거예요. 네, 내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우선은 차분하게 보시고 홀딩하시고 말씀드렸던 이 전략적인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4만 원 선까지 단가 낮추시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0원에 20%, 이 지금 이 시각 두산 퓨얼셀 1.2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7,1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참 이 두산 그룹주들 흐름 보자면요. 그나마 좀 두산 퓨얼셀이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정책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두산 퓨얼셀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정책주로서의 이런 모멘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수소 연료전지 뭐 이것 등등해서 이슈는 좋은데요. 관심이 좀 많이 없어요. 사람들의. 단가는 21,000원대이시고 라인을 그어보죠. 여기쯤 이제 여기쯤에 이제 매수하고 계시네요. 종목이 항상 그렇지만은 뭔가 조금 그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2020년도 때 보시면은 이런 거래량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쫙. 근데 사실 이걸 뒤로 당겨보자면은 저때 당시하고는 너무 좀 많이 비교가 돼요. 일시적으로 한번 있긴 했어요. 한번 있었는데 요때 좀 붙어 있긴 했었지만서도 그렇게 연속성이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틀 동안 첫날 급등 나오고 5월 22일 날 그 다음에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서 거래량 터졌죠. 상당 부분 정리가 있었을 거예요. 매도가 있었고 손 안 대고 있다가 천천히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사실 두산 퓨얼셀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는 것도 뭐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재미는 없을 거예요. 이슈가 좀 붙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이고요. 수급 상황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두산 퓨얼셀의 수급은 전반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쪽의 수급 상황은 맞지만 이 수급 상황을 보고서 이거 좋은데 매수 들어가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수급이 죽어 있지도 않아. 조금 좋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 하다고 말씀드려요. 우선 1차적으로는 1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리에 눈에 들어오네요. 25,000원짜리. 기다리시면은 25,000원대 회복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왜 이 자리를 짚었냐면 일전에 이제 여기 이제 저점 자리도 체크가 좀 됐던 자리가 있고요. 나름의 이제 그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25,000원선 근처 자리라고 할까요? 조금 못 간다면 24,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근처 자리입니다. 근데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수익만 노리지 마시고 차분하게만 보유하신다면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른 부분에 종목의 움직임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재미없으시더라도. 시간 걸리지만 올라올 것 같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000원의 매수가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JYP 엔터테인먼트 3.56%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JYP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각 뭐 SM도 마찬가지로 약 3%대 약세 보이고 있고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2%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엔터사 전반이 오늘은 좀 현재 눌림목 구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특별한 악재가 딱히 잡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 눌리는 걸까요? 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회사의 거래량도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의 이 차트 상황인데요. 아래는 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이랑 너무 달라요. 그죠? 네. 요때 일시적으로 나왔었던 것들은 뭐 딱히 뭐 없습니다. 뭐 블록들이었나 뭔가 모르겠습니다. 요런 전체적인 거래량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오늘 약간 뭐 눌리는 모습에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궁금한 거는 언제 사셨을까? 이전 과거이신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매수가가 왔다가 좀 빠져가지고 걱정이신 것 같긴 해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포인트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림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JYP 엔터가 요즘 뭐 회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잘 커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잘 나와요. 매출도 우선 작년치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특히 연말에 12월과 1월 연초에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반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중만 올라온다면 줄이시면 되고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이게 7만 원, 8만 원대가 아니라 우선 9만 원대 안착이 필요해요. 9만 원대도 현재 추이상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좀 있네요. 10만 원까지도 열어야 되겠는데 10만, 11만 원까지. 홀딩하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문자 신청 상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LG 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6천 원에 20%, 지금 이 시각 4% 이상 내리면서 32만 3,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LG 생건, 악재라고 하면요.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이후로 최근 바꾼 점, 그 점도 악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LG 생건은 또 왜 이렇게 내리는 걸까요? 네,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이 봐볼까요? 화장품주들이 조금 하락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지금 그냥 밀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35만 원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고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돌려 세울 겁니다. 지금 LG 생활건강은요. 큰 그림에서 이런 10년치 차트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약간 먼 미래를 보고서 모아가시면 돼요. 반등이 나오면은 이 구간까지는 올 거예요. 여기 구간. 여기 이제 라인을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대인데요. 여기서 이러고 지지고 붙고 있고 쌍바닥도 이렇게 체크가 됐고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바로 전고점 자리나 여기 자리도 있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 50만 원쯤 근처일 겁니다. 그래서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두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확실한 점은 실적을 토대로 한 성장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바닥을 찍고 돌려 세우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아마 여기 자리 있죠? 여기가 48만 원 고점이네요. 테스트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 홀딩만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전저점 이탈할 때 또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최저점 자리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팔지 마시고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홀딩하고 계시면은 수익권으로 다 올라올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 전선 전력주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었죠. 매수가는 49,6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재룡전기 0.88% 올라가면서 4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최근 이 전선 전력기기가 강하게 오른 이유가요. 이 3대장이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까지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이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룡전기도 이번 해 영업이익이 약 1,200억 원을 넘기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상승 모멘텀으로 이게 좀 작용 가능할까요? 네, 올해 실적이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아마 예상치가 잡혀 있을 거라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너무 못 가요. 매수가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고 반등을 줄 거라 기대감으로 매수 대응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종목이 어느 순간 갈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도 시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몇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테마라면 테마겠지만 송배전 전력 테마 관련주도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CXL 보셔야 되고 유리기판 이런 애들 참 보셔야 됩니다. 더 있긴 한데요. 핵심적으로 거기에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송배전 전력 테마입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굳이 상담하실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보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홀딩하시면 되고요. 아마 내년도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완전 요 최고점 테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다 치더라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여기 자리 6만 원대 돌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도 있지만 여기 돌파 나올 거고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뭐 내년 안까지에서는 다시 한번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국도 전력망 교체부터 해서 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그대로 보시고 또 하나 보시면은 실적이 너무나 이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겁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될 건 없다. 매수 잘 하셨고 지금은 뭐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니까요. 꼭 홀딩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6만 원대 돌파 기대감 안겨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주가 흐름이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죠. 6,2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0.59%가량 약하게나마 밀려나면서 5,0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어떻게 한번 계획 짜볼까요? 네, 이쪽에 이제 그 부품주들이 좀 재미가 많이 없어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착이 돼버린 제조업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장은 되어 있지만 이 상장을 가지고 뭘 주가를 올리거나 할 그럴 관심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커요. 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 추세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또 전저점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이기 때문에 전저점은 여기 해당하니까 이제 이 박스 안에 나름의 이 박스예요. 이 박스 안에서 놀다가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추세 상단의 저항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저점의 저항 자리예요. 이 박스 있죠, 박스. 이 박스에서 어떤 식으로 놀다가 돌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22년도 차트 보시면은 1년 내내 횡보했었고요. 그렇죠?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사실 조금 많이 걱정스러워. 우선은 최근 흐름은 국내 증시에 따른 영향으로 빠진 거지만 올라오더라도 약간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성우하이텍은 우선 상황 매수가는 올 겁니다. 매수가는 올 건데 매수가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차트 상으로도 매수하신 자리가 단기적인 자리에서도 한 바닥, 두 바닥, 세 번째 바닥 자리입니다. 그죠?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셨고 보통 세 번째 바닥에서 이거 보셔야 돼요. 또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떨어질까에 고민을 하실 때 요거는 뭐에 따라 많이 바뀌냐면은 시장 분위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잘 나오는데 세 번째부터는 뭐예요? 삼세판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잘 안 나와요. 특히나 국내 정치 분위기가 더 안 좋게 될 경우, 업황 자체가 안 좋을 경우는 세 번째에서 웬만하면 뭐다? 꼭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예요 지금? 이거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쓰리 바닥으로 덤비면 안 돼요. 특히나 세 번째 바닥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업황까지 같이 해서. 뭐 현대차가 인도법인 그거 이게 예전 얘기잖아 벌써.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다시 반등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율 올라온다 싶으시면 그때는 저는 정리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문자를 통해서 많이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BGF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BGF 매수가가요. 4,880원. 그런데 지금 BGF의 주가가 오늘 지금 이 시각 0.14% 약하게나마 오르면서 3,6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매수가로만 봤을 때에는 얼마 진입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요. 52주 최고가가 4,260원. 정말 좀 가볍지만서도 움직이지가 않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하나 지금 PBR이 0.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퍼는 3.69배, 이 동일업종 퍼는 92배가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차트도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예, 뭐 BGF 리테일이랑 BGF랑 보면은 완전 바닥에서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 편의점 CU가 좋죠. 너무나 좋은 편의점인데 업황에서 봤을 때 편의점의 성장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매출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라고 하죠. 잘 보시면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어요. 22년도까지 나왔죠. 23년, 24년부터 봤을 때 매출액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정체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는 한계점이 온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편의점 길거리 가시면은 와, 그 시골 구석에도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 사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울릉도 물가가 비싼데 편의점은 여기 어떻게 해요? 서울이나 울릉도나 가격 똑같이 받습니다. 그 정도. 구석 다 바뀌었어. 없는 데가 없어. 예.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없다는 거지. 실적도 그러하고. 이거는 뭐다?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쭉 가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배당을 늘리고 막 이런 그림으로 추후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리고 매수가도 굉장히 좀 높으세요. 근데 요거는 뭐 기다려 보시면은 어쨌든 주가에 좀 등락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매수가 근처까지 올 거예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일 거예요. 왜? 현 시점에 실적을 유지는 할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BGF 이거 끌고 올려야 돼. 예. 야, 너 안 와? 너 왜 있어? 일로 와. 손잡고 끌어 당겨줘야 돼요. 아니면 강제로 머리채 잡고 가든가. 이게 가줘야 돼요. 얘는 그런 종목이 돼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다? 기대할 만한 게 BGF가 잘 되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서 돌려 세워야 얘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셔야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셔야 되고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질 겁니다. 빠져봤자 이 근처예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장 올라가면서 쭉 시장 올라갈 때 다시 매수가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봐야 돼요. 왜 그걸 봐야 되죠? 코스피가 쫙 올라가, 코스닥이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이 있었어? 저평가된 종목이 있었어? 찾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답답하시겠지만 홀딩하고 계시고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저를 잘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성장성 측면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반등과 함께 주가 반등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현대로템 52,000원, 20%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각 2.22% 내리면서 4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로템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신 거 좋아요. 방산주들 좋습니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 리스크가 있습니까? 우크라 재건부터 해서 트럼프가 뭐 한다 그래요? 푸틴, 젤렌스키 다 야 나랑 얘기해.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출범하고 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휴전입니다. 종전까지는 모르겠고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폴란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유럽 쪽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리 거 사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만 기대감 때문에 갔잖아요. 주가가 깨졌습니다. 반등이 있을 겁니다. 매수가까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리셨다가 저는 사실 한 번의 1차적인 반등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오면은 이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그거를 기대하기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셨다가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이 외인이 계속해서 이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또 뉴욕 증시가 FOMC를 앞두고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정치 테마와 비만 치료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